이 이야기는 제 외할머니께서 실제로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적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등줄기가 오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말해두자면 당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는 각각 다른 침실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께 최근 이상한 꿈을 꾼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어떤 꿈이냐 물으니 자고 있으면 어떤 존재들에게 머리카락을 밟힌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발은 외할머니의 몸을 본뜨듯 딱 달라붙어서 걷는다고 합니다. 또 그중 몇 명이 머리 주변에 머물러 집요하게 머리를 밟아대는 통에 고통은 느끼지 않았어도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외할아버지는 기분 나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괜찮아, 어차피 다 꿈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넘어가셨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외할머니가 진지한 얼굴을 하고 외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꿈이 아닌 것 같아. 할아버지는 외할머니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서 무슨 이유인지 물어보셨죠. 일전에 말했던 얘기에 다음이 있어. 머리카락을 밟힌다는 이야기뿐만이 아니야. 사실 머리카락을 밟힌 뒤면 반드시 벽장문이 열려 쓱 하고 그러고 나면 위에서 내려와 털썩하고. 내려와? 내려온다니 뭐가 내려와? 무녀님이 내려오셔. 외할아버지는 이 말을 들은 순간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합니다. 무녀님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봐도 꿈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꿈이 아닌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하는 외할머니를 보고 바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치매가 아닐까 진심으로 걱정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외할아버지의 생각을 눈치챈 것인지 외할머니는 연신 나는 멀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벽장문이 열리며 위에서 무녀님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긴 흙발을 늘어뜨려 위아래로 격렬하게 흔든다고 말이죠. 워낙 격렬하게 흔드는 통에 조용한 방 안에는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려 퍼지고 얼굴을 보려고 해도 대량의 긴 머리카락과 격렬한 움직임, 물론 어두웠던 탓도 있어서 남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저 무녀가 입는 흰색과 빨간 옷을 보고서 여자라고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던 외할머니도 며칠을 같은 광경을 보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조치를 취하셨답니다. 무녀가 내려오는 벽장문을 꽉 닫아놓고 그 사이에 종이 조각을 한 장 끼워 넣습니다. 자기가 자고 있는 틈에 누군가가 벽장문을 여닫으면 이 종이 조각은 당연히 바닥에 떨어질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꿈에 대해서 마을의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준 부적을 베개에 놓고 자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잠에 빠져들 쯤 외할머니는 기분 나쁜 소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니 또다시 무녀의 흔들리는 머리카락이 보였고 평소와 똑같았죠. 무슨 짓을 당한 건 아니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그 순간부터 갑자기 공포를 느낀 외할머니는 손을 모아 필사적으로 잘못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사이 외할머니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평소와 같이 아침을 맞았다고 하죠. 일어나 보니 벽장문에 끼워둔 종이 조각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문을 여닫은 흔적은 없었지만 마치 한참 오래된 종이같이 변해 있었는데 문제는 부적이었습니다. 부적을 베개에 놓고 잤던 그때 몸 주변을 돌아다니던 발에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는 거였죠. 다시 말하자면 분명히 그 전에는 누군가 할머니 근처를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외할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매정하게 대할 수는 없었던 데다가 혹시나 보통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그날 밤 외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자기로 했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외할머니에게 완전히 같은 꿈을 꿨다고 말씀하셨죠. 아마도 외할아버지는 아직 믿기 힘드셨는지 그것을 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그게 진짜였을 거라는 생각에 엄청 무서웠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부적을 준 친구를 찾아가게 되었죠. 부적 가지고는 부족해. 그 발과 무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일지도 모르니까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는 게 좋겠어. 이 이야기를 듣고 슬슬 무서워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친구가 일한다는 절을 찾아가 불제를 받기로 했습니다. 스님은 무녀가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아무래도 그 장소가 문제일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체 왜 그 벽장에서 나오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된 거죠. 하지만 스님 또한 당초에 무슨 이유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벽장은 아는 목수에게 제작을 부탁한 것이었는데 직접 만나서 이 현상을 말해줬더니 다짜고짜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서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만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 벽장에 숨겨진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벽장 문 테두리 부분에 사용한 벚꽃나무가 꽤 오래전에 한 무녀가 목을 매 죽은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런 나무는 누구도 쓰지 않으니 싼 값에 들어왔는데 비용도 절감시킬 겸 그 목재로 벽장 테두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벽장문을 떼서 절로 가져가 바로 불제를 받았답니다. 다행히도 그 뒤로는 아무런 일이 없었지만 대체 그 무녀가 나타나는 이유는 알 수가 없었죠. 그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무녀는 거의 없다는 의견뿐이었습니다. 별다른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했지만 결국 무녀가 살아있던 그 마지막 순간이 그대로 나무에 스며들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런 의식도 이성도 없는 그저 마지막 순간에 무녀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밤마다 목을 매단 모습이 눈앞에 흔들렸던 겁니다.